오늘은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부채 협상을 주시하면서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형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하락을 하고 우량주와 기술주가 섞여있는 S&P 500 지수는 보합세를, 또 기술주 중심 나스닥,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가 0.42% 하락을 하고 나스닥이 0.5% 상승 12,720입니다. S&P 500 지수는 0.02% 상승해서 4,192.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36% 상승 3,215입니다. 빅테크주들을 보면 특히 애플은 루프캐피털이 매수해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0.51% 떨어졌습니다. 목표 주가가 180달러예요. 현재 주가가 174달러. 그러면 180달러 목표 주가까지 약 3.3%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애플의 2분기 실적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예요. 또 애플이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을 발표하는 가을까지 실적 부진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애플은 지난 4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10% 가까이 9.6% 이상 올랐습니다. 애플은 39% 넘게 상승을 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34%, 다른 빅테크주들은 더 큰 상승으로 S&P 500 지수도 성공적인 상승률이지만 이대로 나간다면 S&P 500 지수 올해 20%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평년에 2배 이상의 상승률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에 하락을 그만큼 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하락을 했었던 해는 그 다음 해는 더 큰 평년의 상승률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성공적인 상승률이었어요. S&P 500 지수가. 그런데 빅테크주들은 그 S&P 500 지수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현재 118%나 상승 중입니다. 빅테크주들 중에 또 메타는 유럽 사용자 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한 데 대해서 유럽연합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 1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에도 1% 이상 올랐습니다. 12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입니다. 메타의 유럽 운영을 감독을 하는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가 메타의 미국으로의 이 개인정보 전송을 앞으로 5개월 이내에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메타는 그래서 해당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봅니다. 중국 정부가 보안 문제를 이유로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서 구매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 소식에 마이크론 2.85%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이 공급망을 압박하기 위해서 핵심 장비와 소프트웨어 수출을 제한을 하니까 중국 정부 차원에서 마이크론을 상대로 무역 보복에 나섰다는 시장의 해석이 유력한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입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에요. 중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서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이크론은 2025년부터 대만 타이중에 EUV 극자외선 공정을 활용하는 첨단 미세공정 D램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일본에 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7,500억 정도를 들여서 동일한 공정의 D램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지 며칠 만에 대만에도 신규 투자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EUV를 활용하는 이 미세공정 D램은 기존의 공정보다 반도체 생산성과 성능, 전력 효율 모두 높일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핵심 기술입니다. 그 EUV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의 ASML이 유일한 것입니다. ASML이 공급하고 있는 EUV 장비,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얇게 회로를 새길 수 있는 거예요. 대당 2천억, 3천억 원가량으로 고가인 데다가 생산량도 한정돼 있어요. 1년에 한 40여 대에 불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리면서 시장 지배력을 굳혀가고 있는 이 분야에 마이크론도 공격적 생산 투자를 예고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든 셈입니다. 마이크론은 이미 미국 뉴욕주에 앞으로 최대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2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을 들여서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 단지를 구축을 하고 정부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대만과 일본 공장까지 동시에 건설이 추진되면 메모리 반도체 물량 공세를 통해서 상위 경쟁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강력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나로도 최소 137조 이 정도에 이르는 마이크론의 이 투자 계획, 이 계획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강도 높은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무역보복 조치에 나선 뒤 발표돼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이 중국 정부의 이 무역보복에 타격을 입는다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기업이 모두 중국의 D램과 낸드 플래시 공장, 이 생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지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서 마이크론의 물량을 대체하면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서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 중단을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수혜의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중국 정부의 제재를 투자 확대의 계기로 삼아서 한국 반도체 기업을 향한 추격을 본격화한 만큼 오히려 부정적 영향 또한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목들 AMD가 2%, 마이크로소프트가 0.8%, 구글, 알파벳이 2% 가까이 상승하고 또 아마존은 1% 하락, 넷플릭스도 0.64% 하락했습니다. 또 요즘 지역은행 위기 다음 타자로 꼽히고 있는 LA 지역의 팩웨스트뱅코프는 26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를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에 20%나 폭등을 했습니다. 팩웨스트뱅코프는 지난 3월 26달러대에서 지난 4일은 2.48달러까지 무려 90%나 폭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기차주를 보면 대부분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4.85% 상승, 188달러예요.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닷새 연속 상승 행진입니다. 5일간 현재 14% 상승했어요. 머스크의 테슬라 CEO가 AI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리비안, 루시드, 중국의 니오, 샤오펑 크게 올랐어요. 4%대에서 니오의 9%까지 다들 전기차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이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장중에 등락을 거듭한 끝에 0.28%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반도체 제조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 중심부에 있는 연구센터에 최대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는 부채 협상, 디폴트 이 부채 협상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 중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양측이 디폴트 사태까지 몰고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난 2011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같은 충격이 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